누가 이걸 열라고 했어? 할아버지, 제가 나쁜 일을 한 건가요? 8살 할인이의 떨리는 목소리가 고요한 서재에 울려 퍼집니다. 그 앞에는 평생 누구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던 재벌 회장 한도연이 절망에 빠진 채 주저앉아 있었죠.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진실 하나. 최대 경쟁사의 사장이 바로 그의 친아들이었다는 것. 순수한 아이의 호기심이 불러온 거대한 파장, 무너져가는 재벌 제국, 그리고 버려진 아들의 차가운 복수. 과연 이 가족에게 화해의 기회는 남아있을까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감동과 반전의 드라마, 끝까지 놓칠 수 없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봐 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소감 나누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서울 근교의 한적한 언덕 위에 자리 잡은 거대한 저택이 있습니다. 높은 담장과 철문으로 둘러싸인 이 집은 마치 작은 왕국처럼 보였죠. 저택의 주인은 한국 굴지의 대기업 회장 한도연, 올해 78살의 노인입니다. 새벽 5시, 도연은 이미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꺼운 뿔테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그의 손가락은 기계적으로 신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오늘 경제면 헤드라인은 한도연 회장, 라이벌 기업 흡수 합병. 업계 판도 뒤바꿀 승부수였습니다. 이 정도로는 아직 부족하지. 도연이 비릿하게 웃으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수십 년간 권력의 정점에서 쌓인 냉혹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작은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타타타타. 도연은 즉시 누구인지 알아챘죠. 이 집에서 그에게 거리낌 없이 다가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으니까요. 할아버지. 서재 문이 벌컥 열리며 8살 손녀 할인이 달려들어왔습니다. 하얀 잠옷 차림의 아이는 잠깐 멈춰서 할아버지의 험한 표정을 살폈죠. 순간 서재 안에 차가운 공기가 흘렸지만 할인을 본 순간 도연의 얼굴은 마법에 걸린 것처럼 온화해졌습니다. 우리 공주님 벌써 일어났구나. 도연은 신문을 접으며 무릎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이리 와봐. 할인이 할아버지 무릎에 올라앉자 도연은 아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거칠었던 손길이 갑자기 자애로워졌습니다. 할아버지, 어제 약속했잖아요. 숨바꼭질 하자고 했잖아요. 할인의 눈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저 정말 잘 숨을 수 있어요. 도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이사회가 있었거든요. 경쟁사를 완전히 몰아내기 위한 마지막 승부처였습니다. 하지만 손녀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니 차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할아버지가 나중에 시간 내서. 지금 당장이요. 지금 당장이에요. 할인이 할아버지의 팔을 잡아당기며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문 밖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인아, 할아버지 방해하지 마라. 어서 나와서 아침 준비해야지. 며느리 윤정이가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47살의 그녀는 언제나처럼 단정한 옷차림이었지만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 집에서 살아온 지 15년 그녀는 여전히 시아버지 앞에서 숨을 죽이며 살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왜 맨날 그래요? 할아버지랑 놀면 안 돼요? 할인이 입을 삐죽 내밀며 항의했습니다. 정희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딸이 자신을 원망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하지만 이 집의 엄격한 규칙을 어길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시아버지가 일에 집중해야 하는 시간에는 더욱 그랬죠. 아버님, 오늘 중요한 이사회가 있으시잖아요. 할인이는 제가 데리고 가서. 정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도연이 예상 밖의 말을 했습니다. 괜찮아.
오늘은 할인이와 놀아주마. 도연의 목소리에는 확고함이 있었습니다. 정희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사회는 미뤄도 된다. 하지만 우리 할인이와의 약속은 못 미뤄. 도연이 손녀를 더욱 다정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정희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시작이군. 할인이만 보면 모든 원칙을 다 무너뜨리시네. 이런 식으로 키우면 아이가. 할인은 기뻐서 할아버지 무릎에서 팔짝팔짝 뛰었습니다. 할아버지 최고예요. 그럼 진짜 큰 저택 전체에서 숨바꼭질해요. 저는 할아버지가 절대 못 찾을 만한 곳에 숨을 거예요. 좋다. 그럼 할아버지가 눈 감고 배까지 천천히 새는 동안 어디든지 숨어봐라. 도연이 너그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희는 이 장면을 보며 마음 한편이 무거워졌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는 집이 과연 행복할까? 돈과 권력에 짓눌린 이 집안에서 저 순수함을 언제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 아침 식사 시간이 되자 가족들이 식당에 모였습니다. 거대한 식탁에는 도연을 비롯해 장남과 정희, 그리고 할인이 앉았습니다. 장녀와 둘째 아들은 각자 바쁘다는 핑계로 참석하지 않았죠. 요즘 들어 가족 모임에 얼굴을 비치는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정성스럽게 차린 한식이 놓여 있었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도연의 위압적인 존재감 때문이었죠. 아버지, 오늘 이사회 안 건 중에 해외 투자 건이 있는데 장남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식사 시간에 일 얘기하지 말라고 했잖아. 도연이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특히 할인이 앞에서는. 장남은 즉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 집에서는 아버지의 한마디가 절대적이었거든요. 그는 아버지의 눈치를 살피며 조용히 밥만 떠먹었습니다. 할인만이 아무것도 모르는 채 밥을 맛있게 먹으며 갑자기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불러주던 노래 기억하세요? 할아버지? 도연의 젓가락이 잠시 멈췄습니다. 돌아가신 아내 이야기였습니다. 식탁 위로 잠깐 침묵이 흘렀죠. 어떤 노래 말이냐, 할인아. 도연의 목소리가 한층 부드러워졌습니다. 이상한 숫자 노래요. 2323 이런 숫자로 시작하는 노래요. 할머니가 맨날 불러주셨는데 너무 좋았어요. 할인이 천진난만하게 웃었습니다. 정희는 시어머니를 그리워하는 할인을 보며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할인이 5살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 후로 이 집은 더욱 침울해졌고 도연도 더욱 무뚝뚝해졌습니다. 할머니는 참 예쁜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주셨지. 도연이 먼 곳을 바라보듯 중얼거렸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할인은 약속대로 신나게 마당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드넓은 정원에는 수십 년 된 커다란 참나무와 소나무들, 그리고 아름답게 조성된 화단들이 있었죠. 늦가을 햇살이 정원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자, 할아버지. 이제 진짜 숨바꼭질해요. 할인이 두 팔을 벌리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정말 잘 숨을 거예요. 도연은 정말로 손자와의 시간을 즐기려는 듯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나, 둘, 셋. 할아버지가 100까지 셀 테니까 어디든지 숨어라. 할인은 어디로 숨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마당의 큰 나무 뒤? 너무 뻔하죠. 차고 뒤편? 거기도 금방 들킬 것 같았습니다. 온실 안? 아니면 창고? 그때 문득 집안의 할아버지 서재가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 서재 안 어딘가에 숨으면 절대 못 찾을걸. 할아버지는 마당부터 찾을 테니까. 할인은 살짝 집 안으로 들어가 서재로 향했습니다. 거대한 책장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서재는 아이에게는 미로 같았습니다. 여기다. 이 큰 책장 뒤에 숨으면 돼.
호기심 많은 하리는 책장 사이사이를 살펴보다가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책장 뒤쪽 벽에 다른 곳과 색깔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마치 문처럼 생긴 모양의 틈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이게 뭐지? 아이의 작은 손이 그 부분을 만져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벽면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바로 그때 바깥에서 도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98, 99, 100. 하린아, 이제 할아버지가 찾으러 간다. 하린의 심장이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찾아오기 전에 완벽한 숨을 곳을 찾아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이상한 벽은 대체 뭘까요? 과연 하린이 발견한 그 신비로운 벽 뒤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요? 그리고 이 평온해 보이는 저택에는 어떤 오래된 비밀이 잠들어 있는 것일까요? 하린의 작은 손가락이 벽면을 조심스럽게 눌러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부분이 살짝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딸깍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순간 책장 전체가 천천히 옆으로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 하리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책장 뒤에는 어두컴컴한 작은 방이 나타났습니다. 우와, 비밀의 방이네. 아이의 호기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바깥에서는 할아버지가 자신을 찾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 신비로운 공간이 너무 궁금했거든요. 작은 방 안에는 먼지가 가득했고 한쪽 벽면에는 커다란 금고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금고는 아이가 본 것 중 가장 크고 무서워 보였죠. 검은색 철제로 만들어진 금고에는 숫자를 누를 수 있는 키패드가 달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뭘 여기에 숨겨놨을까? 하리는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금고 앞에 선이 더욱 거대해 보였어요. 키패드에는 0부터 9까지 숫자가 반듯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바깥에서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하린아, 마당에 없네. 어디 있는 거야? 하리는 가슴이 두근두근했습니다. 이런 곳에서 발견되면 할아버지가 혹시 화를 낼까봐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 금고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비밀번호가 뭘까? 할아버지 생일? 아니면 할머니 생일? 호기심 많은 아이는 키패드를 눌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할아버지 생일인 1234를 눌러봤습니다. B- 하는 소리와 함께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틀렸나 봅니다. 그럼 할머니 생일은? 할인이 315를 눌러보았지만 역시 빨간 불만 깜빡였습니다. 그럼 뭘까? 그때 갑자기 할머니가 불러주던 그 노래가 떠올랐습니다. 아침에 할아버지께 말했던 바로 그 노래 말이에요. 할머니는 항상 그 노래를 부르실 때 손뼉을 치며 23234567하고 숫자를 노래처럼 불러주셨거든요. 2323을 눌러볼까? 할인의 작은 손가락이 2323 순서로 키패드를 눌렀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빨간 불이 깜빡였습니다. 왜 안 되지? 아이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할머니가 부르던 그 노래를 더 자세히 기억해 보려고 애썼어요. 2323. 그 다음이 뭐였지? 4567이었어. 이번에는 2347을 눌러봤습니다. 하지만 역시 틀렸습니다. 바깥에서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하린아, 대체 어디 있는 거니? 할아버지 걱정되잖아. 하리는 조급해졌습니다. 빨리 나가야 할 것 같은데 동시에 이 금고의 비밀이 너무 궁금했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그때 문득 할머니가 노래하시던 전체 가락이 떠올랐습니다.
2323-4567-8989-1010 할머니는 이렇게 반복해서 불러주셨던 거예요. 할인이 천천히 2345만 6789를 차례대로 눌렀습니다. 띠링 마이너스. 갑자기 초록색 불이 켜지면서 금고 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섰어요. 와, 정말 열렸다. 금고 안에는 낡은 서류들과 편지 뭉치들, 그리고 오래된 흑백 사진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맨 위에 있는 편지 봉투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그 위에는 정성스러운 글씨로 도연 오빠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리는 그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가 너무 오래되어서 조심하지 않으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리나, 뭐 하는 거야? 뒤에서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리는 깜짝 놀라서 돌아봤는데 서재 입구에 할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도연의 얼굴은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녀가 자신의 가장 깊은 비밀이 담긴 그곳에 서 있었거든요. 특히 할인의 손에 들려있는 그 편지를 보는 순간 그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하리나, 그게 뭐니? 도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누구 앞에서도 흔들림을 보이지 않았던 그가 지금은 완전히 당황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여기 비밀의 방이 있어요. 그리고 이 금고에는 할인이 신나게 말하려다가 할아버지의 무서운 표정을 보고 말을 멈췄습니다. 누가 이걸 열라고 했어? 평소에 할인에게는 절대 소리를 지르지 않던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화를 내고 있었어요. 할인은 무서워서 울음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그냥 숨바꼭질 하려고. 도연은 급히 손녀에게 다가가 그 편지를 빼앗듯이 가져갔습니다. 그리고는 금고 안의 다른 서류들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아무도 보면 안 되는 거야. 아무도! 그때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며느리 정희가 소리를 듣고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할인이가 울고 있는 것 같은데. 정희가 서재로 들어오다가 열린 비밀의 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예요? 도연은 황급히 금고 문을 닫으려고 했지만 이미 정희가 금고 안의 서류들을 보고 말았습니다. 저게 편지인가요? 그리고 저 사진들은. 정희의 얼굴도 점점 굳어갔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도연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주저앉았습니다. 평생 숨겨왔던 비밀이 8살 손녀의 순수한 호기심에 의해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한 거였어요. 과연 그 금고 안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그토록 숨기려 했던 그 편지에는 무엇이 적혀 있을까요? 정희는 금고 앞에서 굳어있는 시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도연은 평생 어떤 일에도 동요하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아버님, 이게 대체 뭔가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연은 대답하지 않고 황급히 금고 안의 서류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누런 편지 봉투들과 오래된 사진들, 그리고 공식적인 문서처럼 보이는 서류들이 바닥에 널브러졌습니다. 하리는 무서워서 엄마 뒤에 숨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렇게 무서운 모습을 보인 건 처음이었거든요. 정희가 바닥에 떨어진 편지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에는 도연 오빠에게라고 적혀 있었고 이미 봉인이 뜯어져 있었어요. 정희는 시아버지를 한번 쳐다본 후 조심스럽게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도연 오빠, 나를 이렇게 버릴 거예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편지를 읽어나갈수록 그녀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어요. 우리 사이에 생긴 아이를, 당신 아이를 어떻게 하라고요? 오빠는 정말 그 돈 많은 집 딸과 결혼할 건가요? 나와 우리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희가 편지를 읽는 동안 도연은 벽에 기대 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것 같았어요. 계속 읽어보세요. 도연이 체념한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오빠가 주신 마지막 돈으로 멀리 떠날게요. 아이는 제가 혼자 키울게요. 하지만 언젠가는 이 아이가 오빠를 찾을 거예요. 그때 후회하지 마세요. 마이너스 0이 올림. 편지를 다 읽은 정희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도연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일이다. 혹시 아버님이 다른 아이가 있다는 뜻인가요? 정희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했습니다. 결혼한 지 15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였거든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내가 25살이었다. 영희는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원이었고 정희가 바닥에 흩어진 다른 서류들을 하나씩 집어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출생신고서, 같은 공식 문서도 있었어요. 한기찬, 아버지 한도현, 어머니 박영희. 정희가 서류를 읽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아이가 아버님의 아들이라는 거군요. 그 아이는 지금, 도연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지금 내 가장 큰 경쟁사의 사장이다. 정희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설마 태광그룹의 한기찬 사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광그룹은 도연의 회사와 업계에서 가장 치열하게 경쟁하는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한기찬은 젊은 나이에 그룹을 이끄는 유능한 경영자로 유명했죠. 세상에, 정희가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당신이 그렇게 미워하시던 한기찬 사장이 실제로는 내 아들이다. 도연이 쓰라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리는 어른들의 대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만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또 다른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남이 소리를 듣고 달려온 것이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시는 것 같던데. 장남이 서재로 들어오다가 열린 비밀의 방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이게 뭐예요? 정희가 남편에게 편지를 건네주었습니다. 당신도 읽어봐요. 장남이 편지를 읽는 동안 그의 얼굴도 점점 굳어갔습니다. 아버지, 이게 정말인가요? 도연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한기찬이 제 형이라는 말씀인가요? 그렇다. 도연의 목소리는 기력이 없었습니다. 장남이 충격을 받아 벽에 기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한기찬을 그렇게 적대시하신 거군요. 죄책감 때문에. 적대시? 도연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는 그 아이를 자랑스러워했다. 내가 버린 아이가 그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하지만 동시에 너무 미안했다. 정희가 다른 서류들을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여기 은행 송금 내역서들이 있네요. 뭐라고 적혀 있어요? 장남이 물었습니다. 매월 일정 금액을 박영희 씨 앞으로 보내신 기록들이에요. 기찬 씨가 20살이 될 때까지.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책임이었다. 그런데 아버지, 장남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기찬 사장이 자신의 출생 비밀을 알고 있나요? 모른다. 도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영희는 그 아이에게 아버지가 누구인지
절대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때 할인이 바닥에서 또 다른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엄마, 이 사진 속 아저씨.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요. 정희가 할인의 손에서 사진을 받아봤습니다. 젊은 시절의 도현과 아름다운 여성, 그리고 갓난아기가 함께 찍힌 가족 사진이었어요. 이 여자분이 박영희 씨시군요. 정희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기가 기찬이다. 도연이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그들을 본 날 찍힌 사진이다. 장남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그럼 지금까지 한기찬 사장과 사업상 경쟁하면서 어떤 기분이셨어요? 도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자랑스러우면서도 너무 미안했다. 그 아이가 나를 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게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정희는 이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15년간 알고 지낸 시아버지에게 이런 과거가 있었다니. 그리고 그 비밀이 할인의 순수한 호기심에 의해 밝혀졌다니. 그런데 아버님,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 어떻게 되나요? 도연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회사가, 우리 가족이 모든 것을 잃게 될 거다. 바로 그때 할인이 바닥에 떨어진 또 다른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이 편지는 다른 필체로 쓰여 있었어요. 할아버지, 이 편지는 다른 사람이 쓴 것 같은데요. 어른들이 모두 할인을 바라봤습니다. 과연 또 다른 편지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할인이 집어든 편지 봉투는 다른 것들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깨끗한 흰색 봉투에 또박또박한 남성의 필체로 한도연 회장님께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그리고 발신인 란에는 한기찬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써 있었습니다. 이게 기찬이가 보낸 편지인가?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희가 편지를 받아들고는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겨우 2달 전에 온 편지네요. 아버님, 이미 읽어보셨죠?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더욱 복잡해졌어요. 장남이 조급하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는지 읽어보세요. 정희가 편지를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어요. 한도연 회장님, 저는 태광그룹 한기찬입니다. 갑작스럽게 이런 편지를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정희가 잠시 멈춰서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표정도 짓지 않고 있었어요. 계속 읽어주세요. 장남이 재촉했습니다. 최근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편지에서 제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정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건가요?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영희가 죽었다는 걸 몰랐다.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당신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유언장에서 모든 진실을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한도연 회장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장남이 충격을 받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한기찬 사장이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뜻인가요? 정희가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35년간 저는 아버지 없이 살아왔습니다. 어머니는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으시며 저를 키워주셨어요.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셨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도연이 벽에 주먹을 쳤습니다. 내가 그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준 건지. 아직 편지가 더 있어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아버지로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업가로서는 존경합니다. 당신이 이룩한 성취들을 보면서
저 사람의 피가 내 안에도 흐르는구나 생각했어요. 편지의 어조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느꼈습니다. 당신은 부와 명예를 모두 가졌지만 저희 모자는 평생 가난 속에서 살아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당신을 뛰어넘겠다고. 장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래서 한기찬 사장이 우리를 그렇게 공격적으로.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세요. 도연이 체념한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희가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이 편지가 당신에게 도달할 무렵 저는 이미 당신의 회사를 무너뜨리기 위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닙니다. 정의입니다. 버려진 아들이 아버지를 심판하는 것이죠. 서재안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할인만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어른들의 굳은 표정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도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비서실장의 전화였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스피커폰으로 들리는 비서의 목소리가 패닉 상태였습니다. 무슨 일이야? 도연이 물었습니다. 언론에 회장님의 과거 이야기가 흘러나갔습니다. 젊은 시절 미혼모와의 관계, 그리고 숨겨진 아들 이야기까지. 도연이 휴대폰을 놓칠 뻔했습니다. 뭐라고? 더 심각한 건 그 아들이 태광그룹의 한기찬 사장이라는 사실까지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언론사가 이 이야기로 난리예요. 정희가 급히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 채널에서는 정말로 이 이야기가 속보로 나오고 있었어요. 한도연 회장의 숨겨진 과거, 최대 경쟁사 사장이 친아들, 재벌가의 충격적인 가족사, 버려진 아들의 복수. 뉴스 앵커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도연 회장이 젊은 시절 교제했던 박영희 씨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두었지만 이를 숨기고 다른 여성과 결혼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아들이 바로 태광그룹의 한기찬 사장이라는 점입니다. 장남이 급히 휴대폰으로 주식 시세를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회사 주가가 폭락하고 있어요. 도연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이구나. 그때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장녀였습니다. 아버지, 뉴스 보셨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리고 기자들이 우리 집 앞에 몰려들고 있어요. 장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희가 창밖을 내려다봤습니다. 정말로 저택 입구에 수많은 기자들과 카메라들이 몰려들고 있었어요. 아버님, 어떻게 해야 하죠?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연은 대답하지 않고 할인을 바라봤습니다. 순수한 호기심으로 숨바꼭질을 하던 아이가 결국 가족의 가장 큰 비밀을 폭로하게 만든 거였죠. 할인은 할아버지의 슬픈 표정을 보며 자신이 뭔가 잘못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나쁜 일을 한 건가요? 도연이 손녀를 안아주었습니다. 아니야, 할인아. 내 잘못이 아니야. 할아버지가 오래전에 저질러 놓은 일의 결과일 뿐이야. 비서실장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회장님, 이사회에서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장님 해임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쌓아올린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태광그룹에서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했는데? 한기찬 사장이 직접 나서서 한도연 회장과의 혈연관계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정식으로 경영권 승계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희가 깜짝 놀랐습니다. 경영권 승계라니요? 한기찬 사장이 한도연 회장의 적법한 상속자로서 회사를 인수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도연이 웃음을 터뜨렸지만 그것은 기쁜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절망적인 웃음이었어요. 그 아이가 정말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구나. 과연 한기찬의 복수는 어디까지 갈 것인가요? 그리고 도연과 그의 가족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도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오늘은 이사회가 열리는 날이었거든요.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며 그는 지난밤 한숨도 자지 못했다는 걸 느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깊어졌고 주름도 더욱 도드라져 보였어요. 아버님, 아침 드세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됐어. 밥맛이 없다. 도연이 쓸쓸하게 답했습니다. 정희는 문틈으로 들어와서 시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래도 힘내세요. 아직 끝난 게 아니잖아요. 도연이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끝난 게 아니라고? 어젯밤에 둘째 아들한테서도 연락이 왔어. 자기도 이사회에서 나를 반대하겠다고. 정희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둘째 아드님도요? 그래. 가족들마저 등을 돌리는데 뭘 더 바라겠어. 도연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때 할인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왜 그렇게 슬픈 얼굴이에요? 도연이 손녀를 안아주었습니다. 할인아, 할아버지가 곧 이 집을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 왜요? 이 집은 할아버지 집인데요. 할인이 큰 눈을 깜빡이며 물었습니다. 정희가 할인을 데리고 나가려 했지만 도연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할인아,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아주 나쁜 일을 했어. 그 때문에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거야. 도연이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쁜 일이 뭐예요? 할아버지가 사랑하는 사람을 버렸어. 그리고 그 사람의 아기도 함께. 할인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럼 이제라도 사과하면 되잖아요. 도연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른들의 일은 사과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단다. 회사로 가는 차 안에서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 곳곳에 자신의 얼굴이 실린 신문들이 보였어요. 재벌 회장의 숨겨진 과거, 버려진 아들의 복수 같은 자극적인 헤드라인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사회 전에 기자회견을 하시는 게 어떨까요? 무슨 말을 하겠어? 미안하다고? 변명을 하겠어? 도연이 냉소적으로 답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씀도 안 하시면. 됐어. 이미 늦었다. 회사에 도착하자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질문들이 쏟아졌어요. 회장님, 한기찬 사장과의 관계에 대해 한 말씀 해주세요. 정말로 아들을 버리신 건가요? 경영권 승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이사회실에 들어가자 분위기가 싸늘했습니다. 평소 자신을 지지하던 이사들조차 냉랭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리고 맨 끝자리에는 둘째 아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둘째 아들이 차가운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도연이 자리에 앉자 이사회 의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사회는 한도연 회장의 해임건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해임 사유는 무엇입니까? 도연이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회사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린 도덕적 해이, 그리고 중요한 사실을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은 책임입니다. 둘째 아들이 일어섰습니다. 저 역시 아버지의 해임에 찬성합니다. 이런 일이 계속 묻혀 있다면 회사 전체가 위험해집니다. 도연이 자신의 둘째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그런 말을 하는구나. 사적인 감정과 회사 일은 별개입니다,
아버지. 그때 갑자기 이사회실 문이 열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람이 들어온 거였어요. 한기찬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저도 이 자리에 참석하고 싶습니다. 기찬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이사회 의장이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우리 회사 임직원이 아닌데 저는 한도연 회장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회사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될 사람이죠. 기찬이 자신있게 말하며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도연이 처음으로 자신의 아들과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35년 만이었어요. 기찬아.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부르려 했지만 기찬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를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저한테 아버지는 없습니다. 이사회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기찬이 서류 가방에서 몇 장의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사님들께 제안이 있습니다. 무슨 제안입니까? 의장이 물었습니다. 저희 태광그룹에서 이 회사를 인수하겠습니다. 현재 시가보다 30% 높은 가격으로요. 이사들이 술렁거렸습니다. 도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뭘 하려는 거야? 사업입니다. 기찬이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그리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기도 하죠. 정의라니? 기찬의 눈에 분노가 서렸습니다. 당신은 어머니와 저를 버렸습니다. 그 때문에 어머니는 평생 고생하시며 살았고 결국 과로로 돌아가셨어요. 도연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영희가 과로로? 네. 당신을 대신해서 저를 키우시느라 몸을 망가뜨리셨죠. 기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밤낮 없이 일하시면서도 단 한 번도 당신을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도연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기찬이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릅니다. 저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당신이 읽어온 모든 것을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둘째 아들이 기찬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걱정하지 마세요. 능력 있는 분들은 그대로 두겠습니다. 기찬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한도연만은 예외입니다. 도연이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기찬아, 내 어머니가 그런 걸 원할까? 어머니 얘기는 하지 마세요. 기찬이 소리쳤습니다. 당신에게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그때 갑자기 도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집에서 온 전화였어요. 여보세요? 정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님, 큰일 났어요. 할인이가 없어졌어요. 과연 할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리고 도연과 기찬 부자의 갈등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할인이가 없어졌다고?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희의 다급한 목소리가 스피커폰을 통해 이사회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침에 유치원에 보냈는데 유치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할인이가 오지 않았다고. 도연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럼 할인이는 지금 어디 있는 거야? 모르겠어요. CCTV를 확인해 봤는데 할인이가 유치원 가는 길에 갑자기 다른 방향으로 가더라고요. 혼자서요. 기찬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비록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지만 할인이 자신의 이복 조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할인이가 어디로 갔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나요? 기찬이 물었습니다. 도연이 기찬을 바라봤습니다. 적대감을 드러내던 아들이 갑자기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니 당황스러웠어요. 경찰에 신고했어? 도연이 정희에게 물었습니다. 네, 이미 신고했어요. 하지만 실종 신고는 24시간 후에나 접수된다고 해서. 도연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집으로 가겠어. 이사회 의장이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이사회가 아직. 이사회는 나중에 해. 도연이 소리쳤습니다.
지금은 내 손녀가 더 중요해. 기찬이 일어섰습니다.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왜? 도연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이가 실종됐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가족이니까요. 기찬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아까까지만 해도 아버지를 적대시하시더니. 아이는 별개입니다. 기찬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도연과 기찬은 함께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의 분위기는 어색했지만 두 사람 모두 할인이 걱정에 말이 없었어요. 기찬아. 도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말하지 마세요. 기찬이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할인이 때문에 온 거예요. 집에 도착하자 정희가 울고 있었습니다. 장남도 회사에서 급히 달려와 있었고 경찰관 2명이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 도연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경찰관이 답했습니다. CCTV를 분석한 결과 아이가 유치원 가는 길에서 갑자기 방향을 바꿔 시내 쪽으로 향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내로? 할인이가 혼자서 왜 시내로 간 거지? 정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기찬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아이가 평소에 가고 싶어 했던 곳이 있나요? 정희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할인이는 집에서 놀기를 좋아해서 밖에 나가자고 해도 집이 좋다고 했는데 그때 장남이 뭔가 떠올랐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혹시 할인이가 어젯밤에 이상한 말을 하지 않았나요? 무슨 말? 정희가 물었습니다. 어제 할인이가 할아버지한테 사과하고 싶다고 했어요. 자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슬퍼하신다면서요. 도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기찬이 물었습니다. 뭔가 아시는 게 있으세요? 도연이 머리를 감췄습니다. 어제 할인이한테 할아버지가 나쁜 일을 해서 벌을 받고 있다고 말했어. 그리고 사과해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그럼 할인이가 직접 사과하러 간 건가요? 정희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아이가 사과하러 갈 만한 곳이 어디일까요? 기찬이 갑자기 뭔가 떠올랐습니다. 혹시 저희 회사로 간 건 아닐까요? 태광그룹으로? 도연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제 뉴스에서 제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아이가 그걸 보고 저한테 사과하러 온 건지도 몰라요. 정희가 급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태광그룹에 전화해 봐야겠어요. 하지만 기찬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찬이 자신의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회사 로비나 주변에 8살 정도 되는 여자아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흰색 원피스를 입고 있을 거예요. 잠시 후 비서의 답변이 왔습니다. 사장님, 로비 소파에 여자아이가 혼자 앉아 있어요. 계속 울고 있는 것 같은데. 경비 아저씨가 어디서 왔는지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한다고 하네요. 기찬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인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바로 가봅시다. 모든 사람들이 급히 태광그룹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도연은 손녀가 무사하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미안함을 느꼈어요. 내가 할인이한테 너무 무거운 얘기를 했나 보다. 도연이 중얼거렸습니다. 기찬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이해해요. 내 어릴 때도 그랬지? 도연이 물었습니다. 기찬이 잠깐 침묵했다가 답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왜 우시는지 항상 궁금했어요. 하지만 물어볼 수는 없었죠. 도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태광그룹에 도착하자 정말로 할인이 로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고 작은 손으로 눈물을 계속 닦고 있었어요. 할인아,
정희가 달려가서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할인이 엄마 품에 안겨서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도연도 다가가서 손녀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할인이 왜 혼자 여기까지 온 거야? 할인이 눈물 범벅인 얼굴을 들어 기찬을 바라봤습니다. 아저씨가 할아버지의 아들이에요? 기찬이 무릎을 꿇고 할인과 눈을 맞췄습니다. 그래. 맞아. 그럼 제가 사과해야 해요. 할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비밀을 밝혀서 할아버지가 슬퍼하시고 아저씨도 화났잖아요. 기찬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 순수한 아이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큰 분노를 품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과연 할인의 순수한 사과가 이 복잡한 가족 갈등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기찬은 할인의 순수한 눈빛을 바라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어른들의 복잡한 갈등을 모두 자신의 잘못으로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할인아, 내 잘못이 아니야. 기찬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른들이 잘못한 거야. 할인이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비밀 금고를 열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슬퍼하시고 아저씨가 화났어요. 도연이 다가와서 손녀 옆에 앉았습니다. 할인아, 할아버지가 잘못 말한 거야. 내가 나쁜 일을 한 게 아니라 할아버지가 오래전에 나쁜 일을 해놓고 숨기고 있었던 거야. 그럼 할아버지와 아저씨가 화해하면 안 돼요? 할인이 천진하게 물었습니다. 기찬과 도연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둘 다 할 말을 잃었어요. 정희가 할인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할인아, 어른들의 일은 복잡해. 쉽게 해결되지 않아. 왜요? 할인이 눈을 깜빡이며 물었습니다. 미안하다고 하고 용서해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유치원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 순간 기찬의 마음속에서 뭔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35년간 쌓아온 원망과 분노가 이 아이의 순수한 말 한마디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도연이 무릎을 꿇고 기찬 앞에 앉았습니다. 태광그룹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이 장면을 바라봤어요. 기찬아, 아버지가 미안하다.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세요. 기찬이 여전히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말해야겠어. 내가 너와 내 어머니를 버린 것이 평생 가장 후회되는 일이다. 기찬의 눈에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후회요? 그게 다예요?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아세요? 모른다. 도연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모르고 살았다. 그래서 더 죄송하다. 할인이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정말로 사과하는 거예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할인아. 할아버지가 정말로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거야. 할인이 기찬을 바라봤습니다. 아저씨, 할아버지가 사과했어요. 이제 용서해 주세요. 기찬이 웃음을 터뜨렸지만 그것은 쓴웃음이었습니다. 할인아, 어른들의 일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왜요? 할아버지가 진짜로 미안하다고 했는데요. 기찬이 할인에게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는 아저씨의 할머니는 너무 힘들게 사셨어. 밤낮 없이 일하시면서 나를 키우셨지. 그런데 이 사람은 기찬이 도연을 가리켰습니다. 이 사람은 큰 집에서 편안하게 살았어. 할인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럼 할아버지가 아저씨 엄마를 도와드렸으면 됐는데 왜 안 도와드렸어요?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겁쟁이였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무서워서 숨었던 거야. 겁쟁이?
할인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겁쟁이였어요? 그래, 할아버지는 겁쟁이였어. 기찬이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평생 누구 앞에서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던 사람이 8살 아이 앞에서 자신이 겁쟁이였다고 인정하고 있었어요. 할인이 기찬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저씨, 할아버지가 겁쟁이였대요. 그럼 이제 용서해주면 안 돼요? 기찬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할인아, 아저씨도 아빠가 없어서 슬펐죠? 할인이 기찬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아빠가 있는데도 가끔 슬퍼요. 아저씨는 얼마나 슬펐을까요? 기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그리웠던 그 마음이 다시 살아났거든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기찬아, 내가 내 어머니한테 제대로 사과할 수 없어서 미안하다. 하지만 내게만은 사과하고 싶다. 기찬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과한다고 모든 게 해결되나요? 해결되지 않아. 도연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작은 되지 않을까? 그때 할인이 갑자기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럼 이제부터 같이 살면 돼요. 어른들이 모두 놀라서 할인을 바라봤습니다. 같이 살면 할아버지도 외롭지 않고 아저씨도 아빠가 생기잖아요. 정희가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할인아, 그게 어디 그렇게 쉬운 일이니? 할인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왜 어려워요? 가족이면 같이 사는 거 아니에요? 기찬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할인아, 아저씨는 이미 다른 곳에서 살고 있어. 그럼 할아버지 집으로 이사 오세요. 할인이 손뼉을 쳤습니다. 할아버지 집은 진짜 커요. 도연이 기찬을 바라봤습니다. 기찬아. 할인이 말이 맞다. 우리 다시 시작해 볼 수 없을까? 기찬이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불가능해요. 저는 이미 당신의 회사를 인수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럼 인수하세요. 도연이 의외의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물려줄게. 내가 그 회사의 정당한 상속자니까. 기찬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말을? 복수를 당하는 것보다 아들에게 물려주는 게 낫겠어. 도연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할인이 기뻐서 뛰었습니다. 와, 그럼 이제 정말 가족이 되는 거예요? 기찬이 복잡한 표정으로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복수를 위해 그토록 준비했는데 정작 상대방이 모든 것을 내놓겠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저는 복수가 목적이었어요. 기찬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알고 있어.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복수보다 더 중요한 게 생겼잖아. 도연이 할인을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준 거야. 기찬도 할인을 바라봤습니다. 순수한 아이의 눈빛이 자신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있었어요. 아저씨, 이제 화해하실 거예요? 할인이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습니다. 기찬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35년간의 원망을 내려놓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이 아이 앞에서는 더 이상 차가운 마음을 유지할 수 없었거든요. 과연 기찬은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그리고 이 가족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기찬은 오랜 침묵 끝에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당신을 미워했어요. 기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마지막 편지를 읽고 나서야 알았어요. 어머니는 단 한 번도 당신을 원망하지 않으셨다는 걸.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찬이 계속했습니다. 어머니는 편지에서 이렇게 쓰셨어요. 기찬아, 내 아버지를 미워하지 마. 그분도
어려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신 거야. 할인이 조용히 들으며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의 말을 들을 수 없었어요. 너무 화가 났거든요. 기찬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래서 복수를 계획했어요. 당신이 쌓아올린 모든 것을 무너뜨리겠다고.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일이야. 내가 그런 아버지였으니까. 하지만 기찬이 할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를 보니까 생각이 바뀌었어요. 할인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제가 뭘 했는데요? 기찬이 무릎을 꿇고 할인과 눈을 맞췄습니다. 넌 어른들이 싸우는 걸 보고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했지. 그리고 직접 사과하러 왔어. 네, 할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 기찬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복수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알았거든.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게 뭔가? 가족이요. 기찬이 도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그토록 원하셨던 것도 복수가 아니라 가족이었어요. 정희가 감동해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기찬이 일어나서 도연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저는 아직도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는 어려워요. 괜찮아.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미워하지 않겠어요. 기찬이 말했습니다. 대신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보고 싶어요. 할인이 기뻐서 손뼉을 쳤습니다. 정말이에요? 기찬이 할인을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정말이야. 우리 작은 조카 덕분에 도연이 기찬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고맙다. 내가 이런 선택을 해줘서. 기찬이 잠시 망설이다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35년 만에 첫 악수였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기찬이 말했습니다. 뭔가? 도연이 물었습니다. 회사 인수는 그대로 진행하겠어요. 다만 복수가 아니라 정당한 승계로 받아들여 주세요. 도연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원래 내 것이었으니까. 장남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럼 저희는. 기찬이 장남을 바라봤습니다. 형님이시죠? 저는 한기찬입니다. 아, 저는 한종수예요. 장남이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형님. 기찬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종수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형님이라고 부르시는 건가요? 당연하죠. 혈연상으로는 제가 맏이지만 이 가정에서는 형님이 형이잖아요. 정희가 감동해서 말했습니다. 기찬 씨, 정말 훌륭하세요. 6개월 후, 도연은 회장직에서 물러나 한적한 요양원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이전에 없던 평온함이 있었어요. 할아버지, 할인이 뛰어와서 안겼습니다. 우리 할인이 왔구나. 도연이 손녀를 안아주며 웃었습니다. 기찬 아저씨도 같이 왔어요. 할인이 뒤를 가리켰습니다. 기찬이 도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맙다. 바쁜데 시간을 내줘서. 도연이 말했습니다. 가족인데 당연한 일이죠. 기찬이 자연스럽게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요양원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회사는 어때? 도연이 물었습니다. 잘 되고 있어요. 태광그룹과 합병 후 시너지 효과가 크더라고요. 기찬이 답했습니다. 다행이다. 기찬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버지라고 불러도 될까요? 도연이 깜짝 놀라서 기찬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그래도 되겠니? 네, 기찬이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도 원하실 거예요.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할인이 두 사람 사이로 뛰어와서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기찬 아빠, 우리 다 같이 사진 찍어요. 기찬 아빠? 도연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할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기찬 아저씨도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럼 아빠죠. 기찬이 할인을 안아들었습니다. 그래, 이제 내 기찬 아빠야. 정희가 카메라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자, 모두 웃어요. 사진 속에서 세 사람은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두 모여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예전의 무거운 분위기는 온데간데없고 따뜻한 웃음소리가 식탁을 가득 채웠어요. 할인아, 도연이 손녀를 부르며 말했습니다. 네,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 왜요? 내가 할아버지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을 줬거든. 무슨 선물이요? 도연이 기찬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가족을 되찾아줬어. 할인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이제 할아버지 행복해요? 그래, 할아버지 정말 행복해. 기찬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행복해요, 할인아. 내 덕분에 아버지를 찾았으니까. 정희는 이 모든 장면을 보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진실은 때로 고통스럽지만 결국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말이 맞구나. 이 아이 하나의 순수함이 온 가족을 구원했네. 밤이 깊어가면서 기찬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봐야겠어요. 벌써? 할인이 아쉬워했습니다. 내일 또 와볼게. 기찬이 할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도연이 기찬을 배웅하며 나왔습니다. 기찬아, 네, 정말 고맙다. 내가 이렇게 되어줘서 정말 고맙구나. 기찬이 아버지를 안아주었습니다.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받아주셔서. 두 사람의 포옹을 보며 할인이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렇게 한 아이의 순수한 호기심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진정한 가족의 화해로 끝이 났습니다. 때로는 가장 어린 가족 구성원의 순수함이 어른들이 풀지 못한 오래된 매듭을 풀어주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죠. 도연은 그날 밤 처음으로 평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그의 꿈속에는 젊은 시절의 영희와 어린 기찬, 그리고 현재의 행복한 가족들이 함께 있었어요. 할인이처럼 순수한 용기 하나가 온 가족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용기는 누군가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까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공감하셨다면 소중한 의견과 소감 나누어 주세요. 할인이의 따뜻한 이야기가 울림을 주셨을까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